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다저스는 어제의 충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프레디 프리먼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야구계의 어느 누구도 어제의 일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커쇼는 0.1이닝 6피안타 6실점을 통해 포스트 시즌 최악의 등판을 했고 포스트 시즌에서 첫 아웃을 잡기 전에 5피안타 5실점을 한 최초의 투수가 됐습니다. 2013년 NLCS 6차전에서 세인트루이스를 상대로 4이닝 7실점에 그치고 2014년 디비전 시리즈 1차전에서 세인트루이스를 상대로 6.2이닝 8실점에 그쳐 포스트 시즌에서 두 경기 연속 7실점 이상을 한 최초의 투수가 되기도 했던 커쇼이지만 이번 침몰은 한 시대가 끝났다는 느낌을 들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어제 커쇼는 게임 스코어 14를 기록함으로써 체드 빌링슬리가 2008년 NLCS 2차전에서 2.1이닝 8실점에 그치면서 기록한 13에 이어 다저스 역대 최악의 기록 2위가 됐습니다. 반면 포스트 시즌 역대 최고의 기록은 로저 클레멘스가 2000년 ALCS 4차전에서 9이닝 15K, 1피안타 2볼넷 완봉승을 달성하며 기록한 98입니다. 2위는 베이브루스가 1916년 월드시리즈에서 브루클린 로빈스를 상대로 14이닝 1실점 완투승에 성공하며 기록한 97입니다. 다시 커쇼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로버츠 감독은 어제 경기가 끝난 후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충격 그 자체였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커쇼가 모레노에게 3런을 맞고 5점을 내줄 때까지 던진 공은 21개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로버츠 감독은 2차전과 3차전을 7차전처럼 전력을 다할 것이고 4차전에 커쇼를 내보낼 거라고 했습니다. 로버츠 감독은 커쇼가 우리에게 최선의 선택이고 유일한 선택이라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커쇼가 잘 던질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어제 커쇼는 평균 90.4마일로 어깨 부상에서 돌아온 후에 89.4마일보다 구속이 잘 나온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애리조나 타자들은 패스트볼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슬라이더와 커브를 집중 공략했습니다. 보통 포스트 시즌 참사는 수비 실책이 동반되거나 빗맞은 타구로 인한 불운이 함께하지만 어제 커쇼는 아웃맨이 너무 강하게 날아온 116마일 타구를 잡지 못한 것 말고는 큰 불운이 없었습니다. 어제 커쇼가 허용한 타구 7개의 속도는 116마일, 110마일, 99마일, 106마일, 111마일, 97마일, 99마일로 평균 105.2마일이었습니다. 저는 결과론이긴 하지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저스는 일찍부터 1차전 선발은 커쇼라고 공표를 했는데 이는 커쇼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일일지는 몰라도 애리조나가 커쇼와 밀러를 둘 다 준비하지 않고 커쇼를 집중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가뜩이나 가을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 데다 폼까지 크게 떨어진 커쇼라면 더 조심시켰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커쇼는 어제 35구를 던지긴 했지만 4차전에 등판하게 된다면 부상 복귀 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4일 휴식 등판을 하게 됩니다. 저는 어제 경기를 중계하면서 커쇼의 제구가 엉망이었다거나 딱히 나빠 보이는 구석이 없었기 때문에 과연 4일을 쉬고 나서게 될 4차전에서 잘 던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물론 다저스는 4차전까지 가는 것부터 걱정해야 합니다. 애리조나의 2차전 선발인 잭 갤런은 원정 18경기 성적이 5승 6패 4.42지만 원정 경기였던 지난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 6이닝 2실점으로 호투한 바 있습니다. 갤런은 다저 스타디움에서 통산 6경기 4패 4.29지만 애리조나는 켈리가 17번째 다저스전에서 드디어 첫 승을 따낸 바 있습니다. 텍사스는 와일드카드 시리즈 2연승에 이어 디비전 시리즈에서도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오전 3승 시리즈에서 먼저 2승을 한 팀은 시리즈 승리 확률이 89%입니다. 탈락 위기에 몰린 볼티모어는 2014년 ALCS 4연패와 2016년 와일드카드 단판전 패배에 이어 포스트 시즌 7연패가 이어졌습니다. 만약 볼티모어가 3연패 탈락을 하면 알동 대표였던 볼티모어, 템파베이, 토론토는 7전 전패를 하고 물러나게 됩니다. 텍사스는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 7이닝 무실점이었던 몽고메리가 4이닝 9피안타
5실점에 그쳤지만 두 번째 투수로 나선 코디 브래드포드가 3.2이닝 4K 무실점에 결정적인 활약을 했습니다. 볼티모어의 기대를 받았던 쥐로드는 어설픈 수비까지 포함해 1.2이닝 5실점에 그쳤고 볼티모어는 3회까지 9점을 내줬습니다. 볼티모어는 9회 말 1사1리로 6점 차에서 올라온 르클럭을 상대로 에러닉스가 3런을 날려 마지막까지 위협을 준 것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힉스는 5타점을 올렸습니다. 3번 타자로 나서 5타점을 올린 가버는 5대2에서 9대2로 달아나는 말로 홈런이 텍사스 역대 2위 기록이 됐습니다. 텍사스가 포스트 시즌에서 기록한 첫 말루포는 2011년 ALCS 2차전에서 넬슨 크루즈가 연장 11회 말에 때려낸 끝내기 말로 홈런입니다. 시거는 1타수 무안타 5볼넷을 기록함으로써 포스트 시즌에서 처음으로 한 경기 5볼넷을 기록한 선수가 됐습니다. 텍사스는 조시영과 에반 카터의 활약도 여전히 좋았습니다. 볼티모어는 14개의 안타를 때려냈지만 마운드가 11피안타 11볼넷에 그쳤습니다. 볼티모어의 유일한 홈런이 된 거너 앤더슨의 홈런은 2012년 매니 마차도에 이어 포스트 시즌에서 나온 볼티모어의 최연소 2위 기록이 됐습니다. 하루를 쉬고 열리는 3차전에서 텍사스는 이볼디를 선발로 예고했고 볼티모어는 아직 예고하지 않았지만 딘 크레이머가 유력합니다. 어제 경기를 패했지만 오늘부터 원투펀치가 나서는 미네소타는 반격에 성공했습니다. 파블로 로페스는 와일드카드 시리즈 1차전에서 19년 전 요한 산타나의 유니폼을 입고 등장해 5.2이닝 1실점 5투로 미네소타의 18연패를 끊어준 데 이어 7이닝 7K 무실점 역투로 팀의 완승을 이끌었습니다. 워싱턴 시절 포함 미네소타 투수가 포스트 시즌에서 7이닝 이상 무실점을 한 건 월드 시리즈 완봉승의 월터 존슨과 얼 화이트힐, 1991년 월드 시리즈 7차전에서 10이닝 완봉승을 따낸 잭 모리스, 2004년 디비전 시리즈에서 7이닝 무실점 승리를 따냈던 요한 산타나에 이어 로페스가 5번째입니다. 미네소타는 로페스와 그레이가 3경기에서 17.2이닝 1실점입니다. 로페스는 알바레스를 특히 신중하게 상대했고 3타수 무안타 2삼진을 선물했습니다. 미네소타는 타격왕 아라에스를 주고 마이애미에서 데려온 로페스와 내년부터 시작하는 4년 7,350만 달러 계약을 곧바로 맺은 바 있습니다. 로페스는 원래 내년 시즌 후 FA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반면 포스트 시즌 7승에 빛나는 발데스는 4.1이닝 7피안타 5실점 패전에 그쳤습니다. 발데스는 1회 코레아에게 적시 2루타, 2회 카일 파머에게 투런 홈런, 5회 코레아에게 2타점 적시타를 맞고 교체됐습니다. 제가 휴스턴의 저력을 믿으면서도 올해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건 발데스의 상태 때문이었습니다. 발데스는 2020년 단축 시즌 때 3승 1패 1.88의 대활약으로 휴스턴이 월드시리즈 진출 직전까지 가게 했고 2021년에는 1승 1패 7.78로 부진했지만 지난해 3승 1.44를 기록하는 대활약으로 월드시리즈 우승의 1등 공신이 된 소문난 빅게임 피처입니다. 하지만 올해 발데스는 지난해 같지 않았고 1012경기에서 6승 4패 2.16이었지만 이후 19경기에서 6승 7패 4.31에 그쳤습니다. 때문에 저는 좌안에 약한 미네소타를 상대로 발데스를 1차전에 내지 않은 점에서 발데스의 상태가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하비에르의 상태는 더 심각한 휴스턴은 이번 가을에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파머는 포스트 시즌 첫 안타가 결정적인 투런이 됐습니다. 2루타 2개 포함 3타수 3안타 1볼넷과 함께 발데스를 상대로 3타점을 올린 코레아는 포스트 시즌 통산 63타점이 지터와 오티스에 앞선 역대 3위로 코레아보다 많이 기록한 2명은 버니 윌리엄스, 매니 라미레스입니다. 코레아에게는 야유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휴스턴은 알바레스가 어제 2홈런에 이어 오늘도 투런을 날렸습니다. 미네소타는 3차전에 소니 그레이, 휴스턴은 크리스티안 하비에르가 등판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